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알메리아와 레알 베티스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 1부 14위의 알메리아입니다. 라요에게 0대2로 패했습니다. 상대를 나름대로 잘 틀어막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54분에 자책골이 나온 이후로 경기가 꼬여버리고 말았고 추가골까지 내주면서 원정에서는 뭘 해도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올 시즌 거둔 6승을 모두 홈에서 거두었을 정도로 홈에서 강세를 보이는 유형인데요. 다만 공격진에서 밥티스타오, 로베르토니 모두 결장하게 되면서 홈 강세의 원인인 득점력을 발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베티스가 공수 간격이 벌어지는 특성이 있어 전개 자체는 지난 경기보다는 무난할 수 있으나 실점 억제력이 뛰어난 베티스의 수비진을 공략할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일 것입니다. 결장자는 밥티스타오, 로베르톤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페인 1부 7위의 베티스입니다. 셀타비고와 의외의 난타전을 벌였지만 3대4로 패하면서 2연패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비아레알에게 6위 자리를 내주면서 다음 시즌 유럽 대항전 진출도 불투명해진 상태에서 홈 강세가 뚜렷한 알메리아를 만나게 됩니다. 알메리아 못지않게 카드 징계자가 많은 상태입니다. 페키르의 출장 정지가 가장 치명적인데 페예그리니 감독은 공격형 미드필더를 중시하는 감독이라 공격형 미드필더 위주의 중앙 지향적인 전술을 추구하는 감독이죠. 그 중에서도 핵심인 페키르의 결장은 당연히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선술의 뜻이 공격 전개 속도도 느리기 때문에 기동성이 뛰어난 팀을 상대로는 상당히 고전하는 편이기도 하죠. 결장자는 크루즈, 카르발류, 펠리페, 페키르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베티스보다 기동성에서 앞설 가능성이 높아 수비적으로는 버티는 힘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올 시즌 알메리아가 상당히 홈에서 강세이기도 한데요. 베티스도 페키르 등 핵심 선수들이 결장하는 상황이라 알메리아가 전력상으로 마냥 밀리는 상황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핸디캡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알메리아 승리 예상합니다. 다음은 세비야와 마요르카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 1부 16위의 세비야입니다. 바르셀로나에게 0대3으로 완패했습니다. 바르셀로나의 전술적인 움직임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말았고 상대의 수비적인 안정감에 밀리면서 박스 안에서의 슈팅은 코너킥 상황에서 기록한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오픈플레이에서는 전혀 두각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이야기인데요. 물론 지난 경기에서는 바르셀로나와의 전력 차이를 감안해 5백으로 극단적인 수비 대응을 짰다는 점은 감안해야 하나 그러나 올 시즌 세비야의 공격력이 매우 떨어진 상황이라는 점은 확실한 상태입니다. 엔네시리도 꼴찌 엘체전에서 2골을 넣은 것을 제외하면 리그골이 없는 상태입니다. 결국 전임 감독 시절에는 2선 자원인 라멜라를 톱으로 쓰는 극약 처방을 시도하기도 했죠. 결장자는 텔레스, 코로나, 나바스, 마르카오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페인 1부 12위의 마요르카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를 0대1로 잡아내는 이변을 만들어냈습니다. 아센시오의 PK를 골키퍼가 선방했고 13분 만에 자책골로 선제골을 넣는 등 꽤 잘 풀렸던 경기였습니다. 13분 만에 골을 넣자 잠그기 모드로 들어갔고 레알 마드리드가 이것을 뚫지 못했죠. 그만큼 올 시즌의 마요르카의 5백 안정감은 상당한 수준입니다. 코스타가 카드 징계로 인해 결장하는 점은 아쉽긴 하지만 발리엔트, 라이오, 코페테로 이어진 중앙 3백의 안정감이 상당히 수준급이고 수비적인 능력이 상승한 이강인도 바바와 함께 중원 저지선 구축에 도움을 주는 중입니다. 결장자는 코스타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요르카가 대놓고 잠그기에 들어갈 경우 공격진의 힘이 많이 떨어진 세비야 입장에서는 꽤 고전하는 경기가 될 수 있고 수비력도 올 시즌 전반적으로 다운그레이드 수준이라 높은 라인으로 인해 생기는 롱볼 대처 능력도 우려스럽습니다. 세비야가 꽤 어려운 경기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언더 예상합니다. 다음은 발렌시아와 빌바오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 1부 17위의 발렌시아입니다. 지로나를 몰아붙였지만 모든 슈팅을 골키퍼가 선방하면서 4연패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전히 감독 사임의 여파가 가지지 않은 상태인데 어느새 강등권과는 승점 1점으로 좁혀지고 말았죠. 최근에는 4-3-3 기반의 축구로 본인들이 주도권을 쥐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역습을 주무기로 삼는 빌바오를 상대로는 오히려 리스크를 져야 하는 방식이죠. 올 시즌 슈팅으로 이어진 실책이 13개로 리그에서 가장 많은 데다 레알 마드리드전에서 파울리스타가 퇴장당하면서 수비 라인에도 공백이 생긴 상태입니다. 상대도 핵심 윙어가 결장한다고는 하나 상성에서 앞서는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장자는 클로이 베르트, 곤잘레스, 파울리스타, 기아몬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페인 1부 8위의 빌바오입니다. 카디스를 4대1로 제압했습니다.
카디스가 4-4-2로 나서면서 두 줄 수비를 구축하고 수비적으로 나섰지만 산세트가 해트트릭을 기록하면서 생각보다 공략이 어렵진 않았던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공격력이 다소 아쉬운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깊었던 기록이었습니다. 발렌시아는 카디스와 다르게 적극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어 오히려 역습 성향인 빌바오가 공략하기 쉬운 상대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니아인이 역습의 기점 역할을 하면서 공격의 방향타를 잡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냐키의 대체자인 베렌게르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준 점은 아쉽지만 니코의 스피드를 이용한 우측으로 공격 방향을 잡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결장자는 이냐키, 이니고, 베르지체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에서는 약세지만 올 시즌 하위권 팀을 상대로는 원정에서도 2승 1무로 좋았고 최근 발렌시아 원정에서도 3-1로 꽤 압도적인 스코어를 만들어 본 바 있었습니다. 잠시 주춤했던 공격력이 지난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경기를 주도하려는 성향인 발렌시아는 오히려 지난 경기 상대인 카디스보다 더 공략이 쉬운 상대일 수 있습니다. 빌바오 승리 예상합니다. 다음은 레체와 AS 로마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1부 14위의 레체입니다. 꼴찌 크레모네세를 2-0으로 잡고 무승 행진을 끊었습니다. 물론 크레모네세에게 꽤 고전했던 경기였는데 58분의 코너킥에서 골이 나오지 않았더라면 분위기가 오히려 크레모네세 쪽으로 기울 수도 있을 것이죠. 생각보다 홈에서의 강세가 뚜렷하다는 점은 참고할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살레르니타나를 상대로 1-2로 패한 것을 제외하면 올 시즌 3위 이하의 팀을 상대로는 홈에서 진 적이 없습니다. 생각보다 수비를 잘하는 팀으로 생각보다 전방부터 거칠게 나서는 팀이기 때문에 상대의 1차 빌드업을 억제하는 데 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압박이 공 소유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지만 로마의 빌드업을 방해해볼 수 있는 역량 자체는 갖추었습니다. 이미 라치오, 아탈란타, 밀란을 상대로 2승 1무의 홈 전적을 보유하고 있죠. 결정자는 데르마쿠, 폰그라치치, 말레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탈리아 1부 3위의 로마입니다. 라치오와 밀란이 쭉 미끄러지면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엠폴리를 2-0으로 잡아내는 모습이었는데 코너킥 2방이 조기에 터지는 등 운이 따라주긴 했지만 라이벌들이 미끄러지고 있는 상황에서 승점 3점을 따는 것은 칭찬해줄 수 있을 듯합니다. 로마가 디발라의 팀이라는 점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코너킥 2방은 모두 디발라의 킥에서 비롯되었고 공격 전개에서도 펠레그리니의 부진으로 인해 디발라가 배치되어 있는 우측으로 공격이 쏠리는 경우가 잦죠. 자니올로는 이적설 때문에 시끄러운 상황이고 마티치는 1차 빌드업에 관여하고 있지만 박스2박스 성향을 보여주기에는 나이와 기동성이 상당히 하락한 상태입니다. 결정자는 다보, 바이날둠, 스피나촐라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디발라에 쏠려있는 공격 전개 방식은 변수가 될 수 있지만 수비진의 안정감이 상당히 뛰어난 편이라 한 골로도 경기를 가져올 수 있는 역량 자체는 가지고 있습니다. 레체의 전방 압박 능력과 생각보다 좋은 홈 전적은 변수가 될 수 있는데 이를 감안해 2.5 언더를 주력으로 가지고 가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AS 로마 승리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라치오와 아탈란타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1부 4위의 라치오입니다. 승부처의 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최근 3경기에서 2무 1패로 로마에게 3위 자리를 빼앗기고 말았는데 나폴리 정도를 제외하면 챔스권이 혼전이기 때문에 분위기를 다시 반전시키면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아탈란타 전력도 만만치 않습니다. 게다가 라치오는 다음 일정이 유럽 대항전 클로이와의 경기가 예정되어 있어 전력 보전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입니다. 주전 선수들을 조기에 빼주면서 어느 정도 경기 중에 변화가 잦을 수 있는 상태이고 90분 내내 주전들이 100%의 상황에서 뛸 가능성은 조금 낮게 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결정자는 라도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탈리아 1부 5위의 아탈란타입니다. 사소올로에게도 무득점 패배를 당하면서 챔스 진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다행히 이번 경기를 잡아내면 다시 챔스권으로 진입할 수 있고 이번 경기 이후에 8일 후에 경기가 있는 상황이라 주전들을 100%로 가동할 수 있다는 점은 유리한 점입니다. 지난 경기에서 무력한 패배를 당했던 이유는 메흘레가 30분 만에 퇴장당했기 때문인데요. 윙백이 핵심인 아탈란타가 윙백을 너무 이른 시간에 잃어버렸고 수적 열세까지 겹치면서 자신들의 진영에서 머무르는 빈도가 더 많아지고 말았습니다. 상대의 약점이 윙백이기 때문에 최근 폼이 좋았던 메흘레의 결장이 더욱 아쉬울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2002년생의 루제리가 선발로 나와야 할 수도 있고요. 결정자는 자파코스타, 팔로미노, 무리엘, 마을레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팀이 챔스권 진입 혹은 사수를 위한 동기부여가 상당하고 공격성에서는 두 팀이 모두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일정과 선수단 운용에서 아탈란타가 더 유리한 상황이고 지난 경기 패배는 메을레의 퇴장으로 인한 변수가 큰 작용을 했기 때문에 승부에서는 아탈란타가 유리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탈란타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